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혼한 지 만 2년 채우고 있는 씩씩한 돌싱 인사드립니다. 이혼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으로 그야말로 진짱 싸움 대차게 하고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거기다 더해 결혼 생활하는 3년 동안 저를 은근히 괴롭히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했습니다. 남편 놈 하나 잘못한 걸로 이혼했다기보다는 저는 시댁과 남편의 진상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기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고 부부지간에 불화가 있어도 일절 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아까워도 사위에게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딸 잘 살라고 참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정말 사람 된 값, 자식 된 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놈 바람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결혼한 사람들은 성별을 떠나 배우자의 배신을 참고 넘어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은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이 했는데 제가 왜 힘들어야 하나요? 그래서 최대한 저 당한 만큼은 갚아주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사연을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저는 직장 다니면서 다니던 대학원에서 만난 4살 연상의 남편과 3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29살에 결혼할 때까지 사실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남편과 사귀면서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순진한 면도 있었지만 전 남편을 좋아하기도 참 많이 좋아했죠. 남편은 인서울 나름 좋은 학교 공대 출신에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연구원이었는데요. 연애할 때만 해도 자상하고 건실한 모습에 이 정도면 무던하게 살겠구나 싶어서 자연스레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훈남에 여자들이 관심 많이 가질 스타일의 남자가 저에게 먼저 관심 보였고 결혼하자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처음 결혼 얘기했을 때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간다고 집이며 혼수며 차며 예단이며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주겠노라 이야기하신 분들입니다. 첫인사 남편이 하러 왔을 때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면목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뭐 하나 해놓은 게 없어서 지연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시집 오면 맘 편히 결혼 생활 할 수 있게 제가 마음 많이 쓰겠습니다, 장모님. 그래, 자네 보니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 그나저나 해놓은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말어. 자네 나이에 집 있고 차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당연한 거지. 너무 걱정 말게. 우리 지은이 시집갈 때 섭섭치 않게 해주려고 준비 다 해놨으니까 자네는 자네 식구들한테 우리 딸 얘기나 잘해줘. 대신 데려가서 절대 고생시키지 말고 잘해줄게. 우리 부모님 그 말에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과 잘하겠다는 말을 하던 남편. 하지만 결혼 전 그 모습은 다 가면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에게 웃으며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이서방 얘기가 마음 아프셨다며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꼭 해주고 싶다고 제 손을 잡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결혼하자고 말은 꺼내놨는데 준비한 게 없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니. 그래도 너 30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자는 약속 지키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 영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하다. 엄마랑 아빠가 너 시집갈 때 집 해주려고 한 거 있으니까 시댁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 엄마가 제 명의로 집을 해주신다는 말을 하셨지만 저는 차마 부모님의 해주신다는 집을 덜컥 받기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자면 반반 결혼 정도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건 또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집이 네 명이라서 시댁에서 싫어할 것 같으면 이서방하고 둘이 공동명의로 해도 일 없어. 나중에 니들이 벌어서 어차피 사고팔고 할 건데 엄마는 상관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에게 의논해보니 다들 하는 말이 살다가 갈라지면 저만 억울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이혼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거지만 사람이 살다 무슨 일 생길지 알 수 없는 거라고 신중하라면서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 결국은 아빠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에 세입자 내보내고 내 집 마련할 때까지는 들어가 살기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부모님 덕분에 집 걱정을 안 하게 되었으니 큰 덕을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댁에서 좋아한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시어머니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내심 걱정하셨을 겁니다. 아들이 처가 잘 사는 덕을 보는데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혼자 계셨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차나 깨나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걱정뿐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마누라 복이 아주 많은 모양이구나. 네 덕에 큰 걱정 덜었다. 니들 명이 아니고 친정아빠 명이면 어떠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네 거 될 텐데.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낀 돈으로 나중에 우리 딸 결혼할 때 보태줘야겠구나. 아무튼 너한테 정말 고맙다. 시댁에는 저보다 4살 아래인 20대 중반 시누이가 있었는데 저 결혼할 때 이것저것 참견하기를 시어머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었는데요. 우리 친정에서 집 문제 해결해주고 나서는 어찌나 얄밉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아서 어머니가 저런 소리 하시는데 옆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그 정도가 뭔 대수라고 쩔쩔매고 그래. 우리 아빠 정도 외모에 학벌에 직업 정도면 솔직히 새언니한테 과분하지. 그 집에서도 그거 알고 오빠 놓치기 아까워서 집 해주겠다고 한 거잖아. 어머, 얘가 왜 이럴까? 너는 속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쨌든 엄마가 큰 걱정 던 거는 사실이잖아. 쓸데없는 참견 말고 너는 너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시누이가 맘상한 소리를 하면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듯 시누이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때는 가재는 결국 개편이라는 걸 왜 몰랐는지. 어머니는 일단 그 고비를 넘기고 싶으셨을 겁니다. 저에게 불만이 생겨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아들 손해라는 걸 뻔히 아셨던 거겠죠. 본인 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어디 가서 저만한 마누라 못 얻을 거라는 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지만 그래봤자 월급쟁이이고 전문직인 저보다 수입이 적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저 역시 외동딸에게 투자 아끼지 않은 부모님 덕분에 남편만큼 좋은 대학 나와 단번에 회계사 시험 붙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는 수입도 남편보다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양반이지만 제가 직업도 좋고 집안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니까 결혼 전에는 그나마 저를 조심스레 대해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우는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아서 여자가 시집갈 땐 이 정도는 해야 한다더라 하며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노릇을 하더라고요. 저더러 오빠보다 능력 좋다면서 왜 계산적으로 그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작은 시어머니라고 하나요? 간혹 시누이 중에 작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딱 그 짝이었습니다. 예단은 뭘 해와야 하고 혼수는 뭘 어째해야 한다는 둥 어이없는 건 시누이가 말하는 거 다 해가려면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 돈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남편과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나마 결혼 전에는 본인이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시누이가 엉뚱한 말 못하게 남편이 맡긴 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누이가 한 번은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센스가 없다면서 나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센스를 얘기하나 싶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요. 글쎄 혼주석을 한 자리 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이 다 계시니까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엄마는 혼주석 옆자리 비워놓는 거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 결혼할 때 혼주석도 많이들 뺀다면서요. 언니도 우리 집 배려해서 혼주석 빼줘요. 다 빼는 게 정 맘에 걸리면 우리랑 똑같이 아빠 자리만 빼면 되겠네. 네? 그건 안 돼요, 아가씨. 저 외동인 거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첫 결혼이자 마지막인데 어떻게 아빠 혼주석을 빼요? 시댁에 아버지 혼주석 빈다고 아무도 신경 쓸 사람 없어요. 혼주석 빼라는 말은 아가씨가 할 말도 아니고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언니네 집이랑 비교되게 우리 엄마 초라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눈치는 챘지만 언니는 센스가 참 없네요. 그때 시누이 고집 부리는 거 보고 시어머니보다 더 요주의 인물이구나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중재해서 시누이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제 편을 들어주긴 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때 남편이 제 편 안 들어줬으면 파혼했을 겁니다. 자기 동생이지만 아닌 거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 보고 남편을 더 믿었던 것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시누이도 언젠가는 결혼해서 남의 집 식구가 될 것이고 얼마나 자주 볼 일이 있겠나 싶어 넘어간 게 화근이었네요. 어쨌든 집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 비용은 그 사람과 제가 거의 반반하여 결혼했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사는 사람들 보면 며느리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았고 시댁 등살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고부 갈등, 안부 전화, 며느리 도리 등등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내심 속으론 내가 집도 해가고 공평하게 반반 결혼까지 하니 덜 해왔다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내 지분이 크니 시댁 때문에 힘들 일은 더더욱 없겠구나 싶었는데 완전히 오산이었어요. 결혼은 생각했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었습니다. 시댁은 역시나 시댁이더라고요. 그이도 남자는 남자인지 예상과 달리 자기 집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작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결혼 전에 고맙다, 우리 아들 장가 잘 간다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하는 행동이 180도 달라지더군요. 물론 처음 신혼 초반에는 이런 게 행복인가 보다 쉽게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맞벌이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도 했고 정말 알콩달콩 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는 일이 자꾸만 생기면서 종종 다툴 일이 생기더니만 어느 순간 제가 집 해오고 반반 결혼해도 시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가령 명절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원래 서울 사시다가 저 시집 보내고 나서 가평 쪽 경치 좋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시집가서 무슨 때가 아니면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꼭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시집 보낸 외동딸 오매불망 기다릴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파 명절에는 번갈아 가면서 가자고 약속했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니 신랑이 그건 어렵겠다더군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우리 엄마가 너랑 나 결혼할 때 큰돈 못 보태줘서 의기소침해 하시는 거 알지? 내 동생은 또 어떻고? 결혼할 때 자기 예단이고 뭐고 제대로 받은 거 없다고 나 보기만 하면 가자미 눈인데 결혼 첫 해부터 친정에 바로 가겠다고 하면 너를 더 안 좋게 볼 거야. 게다가 나 첫 결혼이라고 인사드리러 갈 곳도 많더라. 그러니까 올해만 어머니 생각해서 양보해줘. 처가는 주말에 날 잡고 다녀도 충분하잖아. 설날 당일에 가평까지? 아휴, 차 막히는 것도 생각해야지. 자기만 첫 결혼이야? 나도 우리 집에서 하나뿐인 딸이고 첫 결혼이야. 우리 부모님 나 기다리실 건 생각 안 해? 그날 다른 가족들도 차 막힐 거 다 각오하고 오시는데 우리가 차 막힐 걱정하면서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어머니가 뭘 의기소침해 하신다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나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이 누군데? 그땐 그랬지만 어머니가 친척들 인사드리러 갈 거라고 말을 미리 해놓으셨는 게 문제지. 우리가 날름 간다고 해봐라.
돈 좀 해온 며느리가 유세 부린다고 생각하고 상처받으실걸? 당신 잘 생각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지만 여긴 대한민국이야.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식구들한테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모르겠냐며 어머니 편을 들던 신랑. 서운함에 펑펑 우니 첫 명절에 친정에 바로 가는 유부녀들이 몇이나 봤냐고 다그치대요. 나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너무 신랑 쪽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결혼 전 약속이랑 다르잖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 나 하나만 있으니까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나 솔직히 아들 노릇까지 바라지는 않아. 그래도 양가에 공평하게 하고 싶어서 반반했고 비싼 집까지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서 걱정 덜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인간 하는 소리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말은 똑바로 하자. 막말로 그 집 내 명이 네 명이도 아니고 장인어른 명인데 그게 어찌 집을 해온 게 되냐? 남녀가 가정을 맺고 사는데 평균적인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남자가 훨씬 많아. 네가 집 해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장인어른이 네 명으로 해주신 집도 아닌데 당신 생각에는 양가에 똑같이 하자는 게 올바른 것 같아? 저런 어불성설을 날리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언제는 남자가 결혼할 때 많이 해오길 바라면 된장녀라며. 내가 된장녀 아니라서 좋다고 한 사람이 대체 누구야? 어쨌든 공평하게 반반해서 결혼했으니 서로 할 말 없는 거야.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시댁이 우선인 사회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가랑 처가가 공평할 수는 없으니까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 잘해. 우리 어머니가 잘 사는 집 며느리가 혹시 집안 흠잡을까 봐 당신한테 맨날 전화하고 쩔쩔매시는 거 몰라? 어머니가 당신 잘 챙기는지 확인하려는 거지 내가 어려워서일 것 같아? 대체 시가랑 처가랑 공평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며느리 들어왔다고 정부 치려 노력하는 시어머니 몇이나 되겠냐고 우리 엄마 불쌍한 거 하나도 몰라주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어이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첫 명절엔 시 외가까지 방문하는 바람에 3일을 꼬박 음식하고 인사하고 친정집엔 그 주 주말에나 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고 부모님은 저 신경 쓸까 봐 당일날 올 거 없다며 괜찮다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이 서운해하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날 다 뒤집어 엎고 저라도 친정에 갔어야 하는 건데 제일 후회되는 것이 그때 시끄러운 일 만들기 싫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넘어간 겁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첫 해부터 사소한 일로 싸우면서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그 시작이 바로 양가에 공평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생활 습관이니 성격 차이니 하는 문제보다 각자의 부모님이 연관된 일은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고 또 사이가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불만이 쌓였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되며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쯤 남편이 손 내밀어주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칼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저에게 전전긍긍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에 아침밥은 챙겨주는 거냐고 확인하시는 거는 물론 아침엔 삼삼하게 따뜻한 국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며 다른 건 몰라도 국과 밥은 꼭 아침에 지으시라는 분입니다. 시리얼이니 토스트니 말 같지도 않은 음식은 절대 주지 말라고 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꼭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아침밥, 저녁밥 잘 차려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장을 뭐뭐 봤는지 리스트 확인은 물론 아침 저녁 밥상 어찌 차렸는지 반찬까지 확인하며 들들 볶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어머니 잔소리는 어찌 됐든 아들 생각하는 거니 이해해 보겠는데 매일 사람을 돌볶아대길래 저도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는 저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반찬 어찌할지 모르는 건 제가 물어볼 테니까 매일 저한테 확인하는 건 그만하셔도 되세요. 그랬더니만 어머니는 대번에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네가 살림하는 게 영 서투르니 내가 가르쳐 주려는 거잖아. 너 어차피 우리 아들 입맛 맞춰서 요리할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 아니. 엄마로서 며느리에게 당분간 알려주는 거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줄 때 군소리 없이 잘 배워놔라. 라며 큰 소리 치시던 시어머니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부 아이 갖는 문제까지 참견하시며 한다는 말이 혹시라도 큰애가 딸이면 친척의 면이 안 서니 웬만하면 아들 낳을 수 있게 네가 몸을 아들 가지는 몸으로 만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라고 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대체 아들 가지는 몸이라는 게 뭐랍니까? 거기까지도 시어머니 시짜짓이라고 한다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인 집은 높은 확률로 그 집 엄마 보고 배운 시누이도 문제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어머니가 저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진짜 열받는 건 작은 시어머니 노릇하는 시누이가 툭하면 자기 오빠를 구워 삶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화가 났던 일은 저 모르게 남편이 시누이에게 여러 번이나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이 빌려준 거지 그냥 준 게 맞겠네요. 시누이가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20대 중반 넘은 나이면 개념이 있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뻑하면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오빠에게 자기 카드값 밀렸다고 내달라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한두 번이야 참고 넘어간다지만 공동으로 쓰는 통장에서 시누이에게 100만 원 단위로 이체한 내역이 한 달 걸러 한 번 걸로 있다면 그걸 누가 참겠습니까? 시누이가 남편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 돈 빌려주고 갚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누이가 너무 남편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서 싫다 얘기했지만 남편은 자기 하나뿐인 동생인데 돈 주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시누이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총각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유부남이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빠가 버는 돈이라고 해도 부부 공동재산인 거고 나랑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빠는 동생이라고 자꾸 빌려주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은 급하다 그래서 넘어갔지만 대체 그 돈으로 뭐 하길래 계속 돈을 빌려요. 가져가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문제는 초장에 바로잡아야 한다길래 조금 단호하다 싶게 말한 것도 있지만 신우 반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언니, 뭔가 지금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나 본데 오빠가 저 주는 거 저한테도 지분이 있어요. 오빠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세연이랑 오빠 결혼할 때 오빠 돈 모은 것도 없고 집도 처가에서 해준다고 면 안 선다고 하길래 제가 오빠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그거 나눠서 간냄새는 치라고 하는 건데 언니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요? 저 돈 주는 게 싫으면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언니가 목돈으로 해주시던가요. 네? 아가씨가 결혼할 때 돈을 보태준 거라고요? 저 금시초문이에요. 오빠는 아가씨가 돈 필요해서 주는 거라고 했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전화해서 오빠한테 말할까요? 어쨌든 언니가 저 돈 주는 게 아까워할 필요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언니가 오빠보다 돈 좀 더 번다고 가족끼리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언니, 나 내년에 결혼할 때 대체 얼마를 해주려고 지금 그 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 진짜 서운하네요. 목구멍 속으로는 망할 신혼년이라는 말이 계속 올라왔지만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몰라요. 저는 시댁의 이런 점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도 막상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한 번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 없었어요. 남편이 우리 집 가면 오히려 저한테 참 잘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부모님이 안심하시게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짓을 남편이 기어이 저지르고 말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서로에게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갖는 문제 강요하실 때도
되도록 남편과 잘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시누이가 선 넘을 때도 남편에게 무작정 따져 묻기보다는 돌아서서 시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몇 번이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제가 결혼해서 집안에 불화가 생겼다며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는 건 물론 심지어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밤샘도 잦았고 세미나나 워크숍도 잦은 편이라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직장에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저를 두고 외도를 할 거라고는 전혀 의심한 적 없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싸우고 미울 때가 있다고 다른 사람 만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고요. 다만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생긴 갈등을 어찌 풀어볼까 고민만 했죠. 시가 식구들 꼴 보기 싫으면 절연하고 사는 분들도 참 많다는데 전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 만든 건 남편 놈이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계기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결혼하고 잦은 싸움을 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도 홧김에 오고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 저에게 너무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고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러는데 혹시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남편을 한 번 의심했지만 그때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물론 대놓고 자기 바람 피운다, 딴 여자 만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하는 행동 보면 누가 봐도 바람이 명백하고 본인도 딱히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복장 터지게 하는 일인지 아마 제 심정은 겪어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떤 여자랑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 있는 갓 24의 여직원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은 SNS 때문에 파탄나는 가정이 많다더니 그 말이 저한테도 적용될 줄은 몰랐죠. 아무튼 저는 알면서 모른 척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라 대충 모은 증거를 모아 남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두 번 부인하다가 결국은 시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혼하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한동안 힘들었잖아. 그래서 고민 상담하다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됐다. 차라리 우리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싸울 때마다 나랑 이혼하자는 말 했던 거 기억나지? 지금 헤어지면 나나 당신 날 리스크도 적어. 우리 둘이 조용히 갈라서면 되는 거잖아. 뭐? 헤어지는 건 내가 칼자루 쥐고 있는 거지. 감히 당신이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이 헤어지자고 해서 순순히 도장 찍어줄 것 같니? 어디 바람 피운 인간이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하고 자빠졌어? 배신감과 고통에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남편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나올 때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연애 기간과 같이 산 세월이 도합 6년이었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는지. 남편이 너무 미우면서도 회사에 찾아가 깽판을 칠 만한 배짱도 없는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싶어 상담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가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울어도 봤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는 당연히 말하지 못했어요. 시댁에 남편 잘못을 알려버리고 헤어질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봤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들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이 괘씸한 건 저에게 외도를 들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예 짐 싸서 집에 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시집 오면서 친정이 좀 산다고 유세 떨 때 참 치사했다나요? 대체 제가 무슨 유세를 떨었다는 건지. 제 앞에서는 늘 상식 밖에 시월드를 둔 모질이 남편 같았는데
지금 만나는 여자는 자기를 최고로 떠받든다며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고려해달라나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나 싶었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다른 년이 주워가는 거 감사해야겠구나 싶었고 내 가정을 깬 대가는 치르게 해줘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남편 말대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 협의 이혼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하자는 결심이었죠. 정신 차리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조언을 얻으려고 알아봤더니 세상에는 내 남편보다 더 쓰레기 같은 놈들도 참 많더군요. 이런 말 다른 분들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분들의 이혼 사연이 참 위로가 되더이다. 어쨌든 저는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해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 두 소송을 한 번에 진행하면 할 수 있는 한 남편의 모든 것을 잘라버리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명의집에 지내면서 일단 이혼 소송에 대충 가닥이 잡히면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는 일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혼한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더 힘들었네요. 당연히 시댁에는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냥 놔둘 시모나 시누이가 아니었죠. 하필 시누이는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시기였는데 제가 시댁에 통 오지 않으니 몸이 달아 연락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부모에게 알아서 말하자고 남편과 합의했건만 남편 놈은 자기가 바람나서 이혼한다는 걸 어머니랑 시누에게 말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꼴에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소송에만 집중했고 그 집 식구들과는 이제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질 못된 여자라면 시댁에 남편 잘못 알려서 난리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신우와 시모 성격을 잘 알기에 나름 참은 겁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참고 있는 저에게 첨부를 놓았습니다. 연락은 계속 피했더니만 어찌 알았는지 제 개인 사무실 직통번호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누이가 결혼 날짜 잡았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는 오빠와 제가 소송 중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언니, 대체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완전 단단히 화나셨어요. 대체 지금이 몇 달째예요? 3달 동안 며느리가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연락도 아예 안 되고 오빠는 오지도 않고 언니가 오빠 본가에 못 가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 결혼 날짜 자꾸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가타부타 말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누이가 다짜고짜 화를 냈지만 저는 마음이 정리된 상태가 그런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가씨, 나 일하는 중인데 제 사무실로 이런 전화 곤란하네요. 저 추석 때 못 가요. 이유는 오빠한테 들으세요. 전화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오빠랑 얘기하세요. 짧게 말하고 끊으려 했는데 신우는 제 말을 단단히 오해한 건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그래요, 언니. 전화로 할 말은 아니네요. 암튼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넣으세요. 나는 뭐 언니 일하는 사무실에 전화하고 싶었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랬겠냐고요. 대충 언니 대답은 들어야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한 거예요. 대체 무슨 대답이요? 저는 오빠 통해서 제 대답 말했는데요. 제 마음대로 하라길래 알겠다고 했고요. 저는 이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제 말을 듣더니만 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저 결혼 비용 도와주겠다는 대답인 거죠? 맞죠? 오빠가 자꾸 대답을 미루길래 돈이 없나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 혼수 비용 말이에요. 오빠한테 부탁했거든요.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오빠가 확답을 안 해줘서 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도와준 2천만 원이라도 갚아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돈도 안 주는 거 있죠? 언니, 오빠가 나한테 빌려간 돈 깔끔하게 언니가 축의금이라 치고 갚아줘요? 이자 쳐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어때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뻔뻔함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집안인가 싶어서 저는 대답 대신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언니, 그럼 알았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죠? 언니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돈 잘 버는 올케 언니 있으니 참 좋네. 저 내일 모레 혼수 보러 백화점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요, 언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당장이라도 돈을 받을 것처럼 말을 하길래 그래, 어디 네 장단에 춤 좀 춰주마 싶더군요. 그래요, 아가씨? 내일 모레 혼수 보러 간다고요? 근데 저한테도 3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며칠 말미를 주면 그 돈 보내줄 테니까 그 돈은 혼수장만 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언니. 그럼 나는 언니만 믿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신우 혼수 비용을 아주 거하게 보태줄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혼수 보러 간다는 날 하루 전까지도 돈을 안 보내주면서 똥줄을 타게 했어요. 결국 신우이는 제가 돈을 안 보내니 애가 타는지 문자로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 바로 계좌로 싸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신우이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대답은 한 가지로 정해놨었어요. 바로 그 집 잘난 오빠의 만행을 얘기할 작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낸 돈은 단돈 1원. 입금자 명에는 1억 원이라고 썼지만 신우를 속인다기보다는 놀릴 작정으로 보낸 1원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낼 거란 예상과 달리 저에게 전화한 신우는 잔뜩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대체 이게 뭐래요? 1억이라뇨! 언니 1억이나 보내준 거예요?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나 이 돈 정말 써도 되는 거예요? 언니, 내가 3천만 보내랬지 1억을 보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니가 보낸 거니까 잘 쓸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솔직히 신우 반응 웃기고 황당했죠. 신우이는 제가 보낸 입금자 명 1억 원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의도와 달리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다니 다행이네요, 아가씨. 살림에 잘 보태 쓰시던가요? 아유, 언니. 왜 이리 뾰족하게 구세요? 언니 1억 보태준 거 나 절대 은혜 안 잊을게요. 언니 진짜 땡큐. 네, 아가씨. 아가씨가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그 돈 잘 보태 쓰셔요. 저는 신우이가 고맙다고 하는데 마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원하게 웃어줬는데 신우이는 제가 비아냥거리는 웃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신 고맙다고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제가 입금자 명에 1억이라고 쓴 걸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짐작이지만 신우이는 아마 정신없이 바쁜 데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혼수 보러 간다는 날 신우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전화했는지 뻔히 알 것 같았지만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다급하게 신우가 이러는 겁니다. 언니, 돈이 없어요. 언니가 보낸 돈 말이에요. 그 돈이 없어요. 언니가 도로 빼간 것도 아닐 텐데 왜 없지? 혹시 언니가 너무 큰 돈 보내서 국세청에서 빼돌렸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통장에 있는 돈이 1원만 나고 사라지다니요. 다급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울먹이며 전화를 했길래 저는 천천히 얘기해줬습니다. 아가씨, 돈이 없어지다뇨. 그게 말이 돼요? 처음부터 없었겠죠. 미안하지만 내가 보낸 입금 내역 다시 한번 잘 확인해봐요. 아니, 사람이 어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사실을 왜곡해서 봐요? 내가 엊그제 왜 웃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아마도 본인 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거의 울부짖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죠.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요? 1원? 나랑 지금 장난해요? 나 놀리려고 이딴 장난치는 거냐고요?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됐어요. 일단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나 지금 급하니까 1억 말고 되는 대로 2천만 원이라도 붙여줘요. 지금 혼수 결제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고요. 오늘 시어머니도 같이 왔단 말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신우에게 저는 싸늘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 돈을 왜 남남인 나한테 달라고 하니? 야, 정신 차려. 내가 왜 1원 보내는지 네 오빠한테 똑바로 물어봐라. 나 네 오빠랑 이혼 소송하고 있고 별거한 지 석 달이 넘어가. 왜 이혼 소송하는 줄 알아? 내가 내 입으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할 수 없지. 네 잘난 오빠가 바람을 피우셨거든. 본인 인생을 진창으로 쳐넣겠다는데 낸들 어쩌겠니? 가족도 아닌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는 개소리 말고 네 오빠한테나 말해. 암튼 네 덕에 참 웃겼다. 사람이 아무리 보고 싶은 대로 믿는다지만 어찌 1원을 1억으로 본다니? 뭐라고요? 오빠가 바람을요? 말도 안 돼. 오빠 전혀 그런 기색 없었거든요. 언니가 우리 오빠 내쫓고 싶어서 쇼하는 거 아니에요? 신우는 당연히 제 말을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못 믿겠으면 내가 너네 집 이혼 소장이랑 상가녀 소장 보내줄게. 됐니? 너네 집 구석 탈출하는 게 진짜 다행스럽네. 안 그랬으면 너한테 큰돈 뜯길 뻔했잖니? 암튼 네 혼수 비용은 너희 오빠랑 새 출발하는 너보다 어린 올케 언니한테 달라 그래라. 나한테 위자료 주려면 그런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알아서 결혼 잘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신우이에게 쏘아붙이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물론 신랑이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싶은지 저에게 오빠 대신 미안하다, 여자로서 이해한다 개소리를 하며 저를 구슬렸지만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놈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해대는데 아주 전화통이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화를 굳이 받지 않았어요. 남편놈이요? 제가 머리채 잡는 대신 우리 아빠가 저 이혼 소송 중인 거 들으시고는 회사까지 찾아가 남편놈 싸대기 거하게 한 방 날려줬습니다. 황당한 건 그렇게 아빠에게 얻어맞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고 창피해하기만 했다면서 아빠가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모든 자초지정을 알고 저에게 울면서 사정했어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참고 살라대요? 제가 미쳤습니까? 잘못한 그 집 아들 허물 덮고 살게요. 끝까지 이기적이다 싶어서 대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그리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하고 다시는 연락 말라고 했더니 정말 그 다음부터는 연락 뚝이더군요. 그리고 남편놈에게는 소송에서 이기며 위자료를 받고 저는 그 인간들과의 연을 끊어냈습니다. 그 집 식구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제는 관심도 없고요. 저는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이라 어떤 식으로든 저 상처 준 그 인간은 편하게 살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간녀에게 받은 2천만 원 남짓의 위자료는 마음을 다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고작 그 돈 받자고 어느 누가 남편과 가정을 잃기를 선택할까요? 삶의 일부를 빼앗긴 사람의 정신적 위자료가 겨우 1, 2천으로 위로가 되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나중에 이불킥을 안 한다는 겁니다. 헤어질 수 있을 때, 벗어날 수 있을 때 버리세요.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 그거 절대 못 고친다지요. 그래서 하나뿐인 내 인생을 위해 이혼했지만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구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집에 두면 악취나고 썩는 법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